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경기사복지부장 이권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급한 적이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인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는 말처럼 우리 인류에게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인류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화학물질의 습격을 출간한 계명찬 한양대 교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조선일보의 인터뷰란에 게재된 화학물질 습격을 출간한 계명찬 교수님의 인터뷰 대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이컵으로 여기는 자판기나 테이크아웃용 커피컵은 실제로는 종이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틀로 된 플라스틱 컵이라는 얘기죠. 컵 내부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내부 코팅이 벗겨지는 것이 현미경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플라스틱 성분도 함께 마시는 셈이죠. 짜장면이나 짬뽕, 탕수육을 배달할 때 포장하는 업소용 랩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분이 일부 녹아 나온 배달 짬뽕을 먹는 셈이죠. 계명찬 교수님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생식 독성 유전체, 남성 불임 및 보조생식술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 환경 호르몬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환경 호르몬 대체물질 개발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님은 지금 세대의 정자수가 할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줄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이미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나도 정자 실험을 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의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유전자 구조가 관찰되었습니다. 가임 여성의 불임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는 것도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결과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위험 사례를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학적 근거로 말하지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화학물질은 1억 3,700만 종입니다. 하루 동안 최대 200종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몸속에서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알고 이런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화학 물질이 있는데 무슨 수로 노출을 줄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교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환경 호르몬은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부분 플라스틱과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데 투명하고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인 물병, 물컵 등에 비스페놀 A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벼운 선글라스 플라스틱 테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스페놀 A 성분이 들어간 플라스틱 젖병을 사용해 왔습니다. 소독을 위해서 찜통기에 넣었고 아기가 비스페놀 A 우유를 빨았던 셈입니다. 통조림과 캔 내부 코팅제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있습니다. 통조림이 오래됐거나 찌그러졌으면 그런 성분이 더 쉽게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 허용 기준 이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유해하다면 통조림과 캔 제조업체에서 굳이 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통조림의 내부 코팅을 하는데 아직 그 성분의 대체물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 사이에 맥주캔을 따서 다음에 닭 조각을 넣어 장작불에 구워 먹는 비어캔 치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번데기 통조림을 데워 먹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환경 호르몬을 양념처럼 뿌려 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통조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리병 조림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의 말에 우리 집에서는 통조림을 안 먹는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리병 조림처럼 과거에는 유리 링거병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폴리염화비닐 소재로 편리한 수액백이 개발이 되었고 그지만 여기에 플라테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서 3년 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혈액, 용기, 혈액 투석용 튜브 등을 완벽하게 대체할 제품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를 쓴 혈액 투석 환자의 혈중 프탈레이트 농도는 일반인의 8배, 식염수를 맞은 환자는 4배가 더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FDA 허용 기준치보다 200분의 1입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부나 업계에서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기준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도처에 널려 있고 미량이라도 흡수 빈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일상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비스페놀 A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도 영수증입니다. 하도 영수증은 열에 반응하는 감열지에 비스페놀 A를 코팅해 놓은 것인데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열을 가해 타면서 글자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동사무소나 은행 대기표, 기차표, 영화표도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영수증을 만지는 순간 지용성인 비스페놀 A는 손을 통해 들어옵니다.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과 같죠. 특히 핸드크림 등 보습제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나 어른 여성의 연한 피부에 잘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수증 한 장에 얼마나 작용하겠습니까? 근데 영수증 한 장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양은 음료 캔이나 젖병에서 나오는 양의 수백 배가 됩니다. 감열지를 5초만 만져도 흡수가 되고요.
국내 대형 마트 7곳에서 근무하는 계산원 54명에게 소변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무 전후 소변 검사를 해보면 비스페놀 A 농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취급자는 반드시 장갑이나 손가락에 실리콘 고무를 껴야 합니다. 제출용이 아니면 카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원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생수 페트병 괜찮습니까? 페트병은 안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쓰는 20리터 생수통의 소재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 소재로 생수통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환경 호르몬의 위험을 알지만 일상의 편리함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편의점에서 먹는 컵라면 용기는 어떻습니까? 네, 스티로폴 재질의 용기로 된 컵라면에 끓는 물을 부으면 미량의 플라스틱 성분이 녹아 나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면 더 쉽게 그렇게 되죠. 수도 파이프 내부 코팅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면 이미 코팅이 벗겨져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팅하니까 눌어붙지 않는 테프론 프라이팬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환경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개발사의 상표명으로 널리 알려진 테프론 프라이팬 코팅에 사용되는 건 불소수지입니다. 불소수지는 다른 분자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에 안 눌어붙는 것이죠. 불소수지 제조에 필수 성분인 과부라 화합물인데 환경 호르몬입니다. 독성은 낮아서 갑상선 호르몬 등을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흡수되면 몸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됩니다. 코팅됐다고 해서 그런 성분이 녹아내린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의 누적으로 코팅이 벗겨져 나오거나 오랜 기간 사용했으면 더 쉽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9개국 12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부라 옥탄산 수치를 조사한 결과 우리의 수치가 3 내지 30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 성분인 파라벤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지적하셨는데 파라벤은 로션, 스킨, 크림은 물론 물티슈, 구강 청결제, 치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막아 제품의 보존기간을 늘려줍니다. 물론 법적 허용 기준에서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유독 높아졌는데 목주름에 신경 쓰는 화장품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 아래에 갑상선이 있고요. 무파라펜 소량 제품 사서 냉장고에 넣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용품에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문제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플라스틱은 편리함과 가격 저렴 때문에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왔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인 1명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이었습니다. 영국은 56.3kg, 미국은 97.7kg. 플라스틱에 대해 쓰레기 문제만 걱정했지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은 이슈가 안 돼 있습니다. 가령 국내 하천에 사는 수컷 물고기의 고안에서 군데군데 알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종말 처리장에는 중금속 물질에 대한 기준치 이하의 규정은 있어도 환경 호르몬 규정은 없습니다. 환경 호르몬 종류가 워낙 많아 일일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환경 호르몬은 종류가 다양하고 도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 생애 주기를 통해 수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적응은 되겠지만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생식세포의 유전자 구조가 화학적으로 바뀌어서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드러난 아이들의 과잉 행동 증상도 환경 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 호르몬을 갖고 떠드는 것이 한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술, 담배가 더 나쁘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술, 담배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무의식 중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치 침묵의 살인자처럼 그 위협이 우리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너무 건강염려증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와서 자칫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어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없는 대체 소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기술만이 아니라 가령 환경 호르몬을 덜 쓰는 벽지를 만드는 적정 기술로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계명찬 한양대 교수의 화학물질의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책을 가지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전 생애 기간 동안 많은 화학물질을 대하고 그 화학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많은 유해한 환경 호르몬들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환경 호르몬과 연관성이 없는 생활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환경마크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새 많이는 아니어도 좀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뭉치님, 또 별풍당당님, 또 블루덩키 님, 2분 5와 91님, 네, 반갑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는데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의 로고, 곧 환경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 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환경성이라는 것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마크 도안을 소개해드리면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로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면서 동그란 형태로 감싸진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로고 중에서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것이 있죠. 탄소 배출량입니다. 모든 환경 유해 요소를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죠. 환경마크 추진 목적은 환경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이하입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로 제품의 정과정에서 종합적인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 서비스를 포함해서 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서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는 대상 제품은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외 대상 제품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낙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약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관리 산림자원의 소송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입니다. 총괄기관으로 보면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의 환경마크 제도 관련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를 하고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및 파악 및 공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에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전략실과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관리실에서는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 재개정 등, 또 환경마크 인증 및 인품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 업무 절차를 보시면 신청 업체 측에서는 인증 기준의 재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인증 기준 재개정 신청이라 하면 지금 인증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네, 선정, 개정, 재차, 제안서를 접수하고 기초 자료를 접수하고 위원회 개최,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 인증기준 설정위원회, 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면 대상 제품 선정 결과, 기준 제정 결과와 기준 개정 결과, 또 인증기준 재개정안 확정을 통해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라고,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요청하고, 신청인 업체에서는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신청서 접수를 거쳐서 서류 검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험 분석을 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인증업체에서 사후관리를 사전 예고받아서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요청하고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험 분석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통보를 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인증 취소 요청 또는 인증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실 및 환경표준관리실에서 하는 일을 보면 환경평가 전략실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재개정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인증일실은 환경마크 인증의 제반적인 업무수행, 친환경 제품실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 하관리의 제반적인 업무사항, 또 환경분석평가센터를 통해서 보면 환경마크 인증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 분석 업무 수행 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게 되어 어떤 점이 이점이 있는가? 네. 환경마크 인증 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유공 등으로 지금 정부 포상에 추천하고 있고,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으로서는 매월 뉴스레터나 레터나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설치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의무 구매로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단 현저한 품질 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 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초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또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그런 점이 있음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영향 있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서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 전문성 강화와 인증심사 업무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양성 과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희망자이고 교육 근거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제50조 및 52조. 교육 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내년엔 한 4월쯤 되겠죠. 네, 그 기간 내 이론 교육 및 인증 실무 교육은 5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한 자에 의해서 수료증은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차에는 제품 환경 정책, 2일차에는 환경 라벨링 개론, 3일차에는 환경 마크 인증 실무, 4일차에는 환경 마크 인증 실무, 5일차에도 마찬가지 환경 마크 인증 실무, 6일차에는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자격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환경 정책 소개를 했고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합격이 되고요.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하는 자격심사가 있고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에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을 보면 이공계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그 이상에 상하는 학력을 갖춘 자, 또 이공계열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열 이외에 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열 이외에 4년제 미만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이라면 그 이공계열과 관련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기 2에서 4호까지 요구하는 실무 경력,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실제로 근무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제품 환경 규제 및 친환경 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환경 표지 인증 관련 분야, 제품 환경성 품질 시험 검사 분야, 환경부 및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의 운영 절차를 보면 K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육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면 되고요. 온라인상에서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시험을 20일 전에 구성을 해서 강사 및 출제위원을 위촉을 하고 교육 실시를 5일차 동안 한 다음에 자격시험을 거쳐서 채점 결과를 인수하고 결과 보고 통보하고 자격시험 접수 결과에 대해서 심사원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신청인은 시험 결과에 대한 합불 합격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격심사 신청해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 활동을 하게 된 심사원증을 발급받아서 실무 수습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심사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 평가위원회 역할은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문제은행으로 구성을 하거나 위원회를 수집하거나 시험 문제 출제를 하거나 시험 문제 제출하고 문제 답안지 인수하고 채점 결과 작성 날인 자격시험 계획 수집하고 자격심사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환경망고 인증심사원 예상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환경 호르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온실가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아산화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육불화학, 화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네, 화학 명칭이 아래에 있지만 이런 것들 잘 숙지를 해둬야 되고요. IPCC,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얘기하는데 UNF 또 WT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과학자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됐고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속소국과 비부속소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채택은 1997년도에 했고 협약 실행 방안을 합의하고 선진국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 발효는 2005년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나 호주 등이 불참함을 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됐죠. 발리 로드맵 채택은 2007년도에 했고 개도국 감축 필요성 합의를 했습니다. 2009년 말까지 포스트 2012 체제 협상을 협의를 했고 국제환경 규제 강화를 하게 되는데 국제협약 또는 자국의 환경보호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최소한의 법령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규제 이행을 위해서 임의의 표준을 활용하기도 하고 적합성 검증을 위해 강제 또는 임의의 인증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WTO, TBT 협정 의무가 란 무엇이냐면 무차별 원칙, 내국민 대우, 또 국제표준을 채택을 하거나 통보 의무가 있고 정보 답변 제공 및 지휘처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보호주의란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안전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최소한도로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도의 규제만 하도록 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규정하겠다. 그런 것이 그린보호주의입니다. 가트는 1948년 출범했고 WTO 전환은 1995년에 했고 각국의 환경정책 변화로서는 1990년대 초까지 사후 처리 대응을 한 반면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환경정책의 전환으로서는 현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바뀌었고 사후 처리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사후 처리 대응 한계 인식이 있었고 제품 환경성이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과 같은 환경 문제 심각성으로 인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네, SCP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을 그는 말입니다. 전 과정 견지를 통해서 모든 단계의 공급망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증대시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 동안에 생산 및 소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과정적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프로세스는 SCP 실행을 지원하고 소위 10-year Framework of Programs on SCP에서 SCP 활동을 위한 지구적 체계 개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현황으로서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험무역 조치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의 다양화 또 새로운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국가 또는 지역 환경규제의 사실상 국제환경 규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국제환경 규제를 통해서 보험무역이 확장되고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또 사실상 지역이나 국가의 국가 환경 규제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품 중심의 EU 환경정책의 전환 사례를 보면 적절한 소비 생산 패턴 및 EU 내 전략적 정책 통합 구축 대응으로서의 방향이고요. 제품 통합 정책 IPP 어프로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 실행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중반에 제품 통합 정책 개념 도입을 시작을 해서 모든 제품은 제조, 사용 또는 폐기 등 어떤 방법에서 환경 파괴 원인이 되고 제품 정과정 모든 단계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을 찾고자 제품 통합 정책 도입을 검토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조화와 개발 시작점으로 영국의 기존 경험 등을 조사하게 되죠. 제품 환경 정책의 실체를 보면 SCP 실행을 위한 EU 제품 통합 정책 IPP를 도입하게 되고 2001년 SCP 실행을 통한 제품 통합 정책에 대한 그린페이퍼를 채택하게 되죠. IPP 조화와 기본원칙은 통합협력 공유이고요. IPP 3대 원칙은 제품의 정과정에 따른 요구되는 환경혁신 공정을 개시하고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IPP 그린페이퍼에서 제시된 정책 융합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전 과정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제품의 규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일 정책이 아닌 여러 정책 도구의 복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 나은 규제를 기본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제품 통합 정책 IPP 확산으로 IPP 툴박스의 지속적인 개발을 하게 되죠. 다음 미국의 다양한 유인 정책으로 자발적 참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연방 조달 규제 1994년 EPP 상대적 우수 제품 구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 대응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또 국제환경 규제 본격화의 환경 현황으로서는 환경 정책을 가장한 보험무역
조치의 증가, 또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 강화, 여기에 제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 등, 또 표준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등의 TBT 형태로 돼도 또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의 다양화, 새로운 통상마찰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국제 경쟁력 대응 강화 및 통합 대응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네. 이거 ROHS는 인체 건강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하고자 하는 사용 제한을 ROHS라고 하고, EU ROH2 인체 보호 및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전기 전자제품 폐기를 위한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나비나 카드뮴, 수은, PBB 또는 PDBE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WE는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이다. 네, EU-ELV는 자동차의 폐기물 저감 방지, 재사용, 재활용, 회수, 제품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위한 환경성 개선이다. PCBS, PCTS 사용된 PCB에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PCB 함유 제품, 변압기, 저항기, 열 전달 및 유체 시스템, 실란트, 살충제, 페인트 등 폐기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안전위생 및 사용성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최소 포장을 위한 중량 및 부피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포장 재료 및 구성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저감, 또 재사용 가능 또는 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이 되는 7가지를 보면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자원 발자국, 부여행화, 광화학 스모그, 오존층의 영향, 산성비 등을 말합니다. 녹색 경제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기 개선과 사회폭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질이라 하면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감축하는 것과, 두 번째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개선하는 것,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폭력이라면 빈곤과 기아, 환경적 취약성의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장이라면 소득과 일자리를 두 가지 다 말하는 것이죠.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5가지를 쓰라면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협약, 직접 규제, 보조금 제도, 탄소세 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친환경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도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친환경이다. 친환경 제품은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고, 또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적인 철학 토대로 긍정적인 환경 영향제를 선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다. 또 무한배로로 상품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리드레스, 자원 사용이나 환경 파괴, 폐기 또는 오염 등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그런 것이 친환경 제품이다. 환경 라벨링의 정의를 보면 제품의 자원, 에너지의 사용, 환경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얘기합니다.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시, 문구 도안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고 환경 라벨링이나 환경 표지나 환경 마커나 친환경 제품이나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ISO에서의 환경 라벨링 정의를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 즉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주장, 라벨, 로고, 문구, 심볼, 그래픽 등을 얘기합니다. ISO 규정에서 규정에 의한 환경 마커 유형을 보면 ISO 14024 타입 1이라고 하고 14021 타입 2, 14025 타입 3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1인 14024는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에 대한 이슈가 있고 공공구매와 관련되어 있고 매우 높은 신뢰성으로 제3자 공익기관에 의해서 인정받으므로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인 14021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의 측면, 특정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하며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 즉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타입인 14025는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모든 제품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하며 특정 상황에서 제3자 공인기관의 검증이 있기도 합니다.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은 MRA라고 하는데 2001년 캐나다에서 GEN을 통해서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MRA입니다. 표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준이라면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당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사용하기 위한 규정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안정된 단체에 승인된 것이다. 네, 전화 왔네요. 네.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환경 경영 시스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UN 환경개발위원회에서 ISO 및 IEC의 환경 경영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1993년 TC207을 설립하게 됩니다. 테크니컬 커미티라고 하죠. 그리고 또 7개 소위원회, SC를 구성을 해서 ISO 14000 시리즈를 환경영향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SC1에서는 환경영향 시스템에 대해서, 2에서는 환경 심사 및 환경 조사에 대해서, SC3에서는 환경 라벨링에 대하여,
SC4에서는 환경 성과에 대해서, SC5에는 정과정 평가에 대하여, SC6에서는 용어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SC7에서는 지구온난화 가스 관리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 경영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파리협정 많이 들어보셨죠? 신규 체제가 발효되는 것으로서 1000개도국 구별 없이 195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구축하게 되죠. INDC 기반 감축 목표로서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기술 이전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시장 메커니즘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3자 검증,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 선진국은 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 의무를 갖게 되었고요.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 행동을 하고 배출권 거래제 및 CDM이 이제 제도가 생기고 4년마다 국가보고서 제출하게 되는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2달째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뻑뻑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병원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겹쳤는데 끝나고 가야 되겠네. 탄소 시장은 CDM 청정개발 체제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Non-Annex 1 국가로 분류돼서 개도국 상호 CDM 사업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해서 서로 간에 사고 파는 그런 것이 참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UNFCCC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이죠.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97년 12월에 일본 도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 우리나라는 제외되고 2008년부터 12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1%를 감축해야 한다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4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IPCC란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의 주도하에 기후 문제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탄생한 국제기구입니다. 네. TBT, 무역상 기술장벽이라고 하죠. 예.
계속해서 예상 문제가 있는데, 자, 이쯤에서 내년에 실시될 음, 오늘은 환경라벨링 개론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그 환경마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 초부터 구성을 해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적극 도전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6892-9001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카톡을 하셔도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참 조용하네요.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조용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